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괜히 숫자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낮에는 애써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내일 오를지 다음 달에 떨어질지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깊은 질문, 조금 더 긴 시간을 전제로 한 질문 말입니다. 10년 뒤에도 이 자산이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이 밤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유는 바로 그 생각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가격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가 될지, 몇 배가 오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질문이고 시간에 대한 질문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금은 묵직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밤 당장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오늘 밤 하나의 답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은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10년 뒤에도 가치를 가질 자산은 대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히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략 $300 후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모습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비트코인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지 않았고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채도권이라는 단어와는 꽤 먼 거리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약 $90,000 수준의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실험적인 자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기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24년 1월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나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벽 밖에서만 존재하던 자산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뒤를 묻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뀝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떤 지위로 자리 잡게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기관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언어로 논의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미 논의의 중심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숫자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몇 가지 시나리오 정도는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방향입니다. 모든 결제를 대체하지 않아도 괜찮고 일상에서 매일 쓰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를 저장하는 기준점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더 깊숙이 편입되는 길입니다. 규제는 더 정교해지고 인프라는 더 편리해지며 보유 방식 역시 개인 보관부터 기관 수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물론 부정적인 가능성입니다. 정책 충격, 기술적인 리스크, 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투자 심리의 급변,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의 10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항상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을 단기 가격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는 네트워크 기반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서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한 2030년 기준 전망, 즉 보수적 시나리오 약 $300,000, 기준 시나리오 $710,000, 강세 시나리오 $1,500,000, 일부 분석에서 언급된 $2,400,000 수준은 사실상 2035년을 향한 장기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2035년을 기준으로 한 여러 기관과 모델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집니다. 예를 들어 파인더 전문가 패널은 2035년 비트코인 가격을 평균적으로 약 100만 달러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비트와이즈 역시 기관 채택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근거로 10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 전후의 영역을 현실적인 장기 범위로 제시합니다. 또한 CF 벤치마크스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2035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보수적인 경우에는 약 63만 달러,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약 140만 달러, 그리고 금과 상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의미 있게 확대될 경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약 300만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도 가능성의 범위로 언급합니다. 반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여전히 보다 신중한 시각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단기 중기 구간에서는 시장 전개 속도와 제도적 제약을 이유로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해왔지만 2030년을 넘어 10년 이상 장기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체 자산 그리고 기준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끄럽고 직선적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큰 변동과 조정을 반복하며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2035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하나의 숫자로 수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10년 뒤에 비트코인은 사라질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자산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망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보다도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남아있을 것인가입니다. 숫자는 다릅니다. 관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전망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10년은 이 자산이 사라질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구체화해 가는 시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10년 뒤에 비트코인은 가격표 하나로 정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논쟁적일 것이고 여전히 변동성도 있을 것이며 여전히 호불호는 갈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기준 자산으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결론은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 그 답은 누군가의 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 화폐의 가치가 서서히 깎여가는 속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조용히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 이 밤에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침착하게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